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니어로 살아남기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정수경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현재 4년차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저는 4년차 데이터 분석가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비전공자 출신으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6개월 동안 국비지원 교육을 통해서 분석 커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에 운이 좋게도 바로 마케팅 에이전시에 취업이 되어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2년 8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좀 더 인하우스에서 분석가로서의 경험도 궁금해서 이제 그 퇴사를 결심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한 다음 현재는 대기업 인하우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야놀자를 신청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가로 꿈꾸는 자신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꿈꾸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보통 국비지원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머신러닝부터 딥러닝, R, 파이썬, 태블로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다루면서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 나도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다루는 멋진 분석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는 그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거의 3개월 동안 파이썬은 켜보지도 못하고 엑셀 데이터 추출과 PPT 보고서 지옥에 빠져서 거의 이 정도면 사무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추출 업무와 보고서 업무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데이터 분석가의 경력을 시작하고서 사실상 내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게 맞나라는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데이터 야놀자 행사에서 좀 도움을 얻으려고 많이 찾아왔었고 실제로 저도 방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오늘 혼란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발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만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2025년 그 원티드라는 강의에서 장수원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데이터 분석가 2, 4년차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니어 분들께 데이터 분석이 귀하의 업무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쭤봤을 때 60% 이하, 약 절반 가까운 업무를 데이터 분석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67%나 되었어요. 이 말은 생각보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기대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할까요? 사실 같은 하늘 아래에 저희가 같은 핑크립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데이터 분석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는 각자가 어떤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것에 따라서 커리어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더 능동적인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조직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왜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조직 유형별로 분석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상이하고 지금 내가 당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과연 어떤 분석가를 원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조직 유형별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정답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서의 제가 구분한 기준은 조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소유 여부입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하우스와 에이전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우리 회사 데이터면 사실 인하우스인 거고 남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인 경우에는 에이전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이 인하우스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석가라면 인하우스 분석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기준으로 데이터 내재화 수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내재화 수준은 조직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직이 얼마나 데이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이 될 수 있고 각각의 조직 유형별로 마찬가지로 분석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시 업무 구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이전시는 보통 특정 전문 서비스를 그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웹 개발이라든지 퍼포먼스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보통은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가 우리 이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역할을 담은 제안 요청서를 올리게 되면 다양한 에이전시는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 아이템을 수립하고 어떤 로드맵을 기반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정된 에이전시는 이제 그 제안 요청서에 담겨 있던 계약 기간 내에 제안서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액션 아이템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시는 액션 아이템에 대한 성과 보고, 즉 클라이언트가 요구했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보고가 필수적인 업무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입되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삼성닷컴에 있는 SEO 프로젝트에서 분석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SEO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마케팅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닷컴이라는 콘텐츠가 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유도되는 마케팅 기술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닷컴 SEO 프로젝트는 보통 연간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이 되며 3개월마다 해야 될 과업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업이 삼성닷컴과 되게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 6, 7년째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6, 7년 동안 이 4개의 순환 구조는 전혀 변화 없이 매년 수행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에이전시는 특히 이제 마케터와 분석가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케터는 실질적으로 그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마케팅 액션을 수행하는 역할이고, 데이터 분석은 이 액션이 얼마나 잘 성과를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지 데이터 트래킹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로 이 액션 아이템에 따라 성과 개선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제 반대로 인하우스 업무 구조는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구조이고 내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무로 보통은 비즈니스직과 인프라직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직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매출에 연관이 있는 직군이에요. 뭐 영업이라든지 상품기획, 유통 같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직의 매출과 직결되는 직군을 보통 비즈니스 직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분석가는 인프라 직군으로 해당이 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더 나은 의사결정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설계 및 체계를 구축하는 직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분석가 외에도 개발자, 엔지니어들도 인프라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 분석가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그 비즈니스 팀별로 안에 이제 인프라 직군, 분석가가 속해 있는 팀 내 배치형이 있고, 이제 이런 분석가들과 엔지니어와 같은 이런 인프라 직군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분석 전문 조직으로 모아놓은 분석 전문 조직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현재 분석 전문 조직형 인하우스 분석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인하우스 중에서도 분석 전문 조직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하우스에서 이제 조직 업무하는 케이스는 아까 이제 에이전시의 경우에서는 보통 마케팅과 한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인하우스 데이터 전문 조직은 보통 분석가와 엔지니어가 한 팀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문 조직이 구성원이 누구나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것을 메인 목표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중요한 것은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 수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업 비즈니스 담당자분들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조금은 데이터 조직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 현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풀어내야 하는지, 또 이걸 어떻게 과제로 연결해야 될 수 있는지 컨설팅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전시 분석가와 인하우스 분석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인 점은 에이전시 분석가는 이미 정해진 요청 기반 과업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 분석가에게 제일 중요한 역량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반면 인하우스 분석가는 사실 명확하게 주어진 과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 정의 발굴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많고 하나의 의사결정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보다는 조직 전체를 고려한 조직의 전체 비즈니스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이나 제안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 투입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을 나누는 기준은 조직의 데이터 내재화 수준에 따른 조직 유형 구분입니다. 보통 데이터 내재화를 평가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로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칙,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을 정의하는 것이 담당자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는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만을 스마트폰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그룹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자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혼선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민주화인데요.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 조회를 희망할 때 셀프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을 데이터 민주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용자 수준은 각각 조직 구성원별로 데이터 직군이 아니더라도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활용하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갖춰진 조직은 보통 전략 내재형, 데이터 내재화가 잘 돼 있는 조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성원이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가는 단순 추출 요청 업무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분석 프로젝트를 투입을 하거나 각각의 팀별로 해야 되는 이제 미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서비스로 풀어낼 수 있을지 좀 더 고도화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고 사실 많은 기업들은 운영 정착형인 확률이 높은데요. 각각 팀별로 KPI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 KPI를 정기적으로 트래킹하는 부서에서 이제 분석가는 대시보드를 설계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돕는 형태의 조직 구조를 운영 정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대시보드를 설계하거나 데이터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제 분석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구성원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만들어둔 판 위에서 성과 지표를 트래킹하는 구조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활용 도입형으로 데이터 체계도 없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면 API 호출부터 해야 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이해도가 낮아서 잘못하면 저희가 늘 흔히 표현하는 SQL 머신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 추출 요청 업무를 다수 하게 되는 구조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조직 유형별로 저만의 커리어를 정체성을 확장해 나간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속한 조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직이 어려운 세상에 조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조직 유형에서 그 요구되는 분석가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을 하면 커리어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석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시기에 능동적인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변화했던 점은 업무를 조직 진단, 업무 목적, 수행 방법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조직 진단은 아까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이 어떤 유형의 기업에 속하고 현재 데이터 내재화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전체적인 분석가의 역할을 정의를 하고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지금 받은 업무가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업무가 주어지게 됐는가를 거시적인 방향 차원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말은 되게 이상적이어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실 업무를 받으면 그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급급하고 이 조직 진단과 업무 목적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제가 하는 업무가 개인이 하는 업무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 업무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최적화된 방법인지를 자연스럽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개선점을 도출을 하고 이렇게 도출된 개선에서 분석가의 커리어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데이터 신뢰도 개선을 위한 내부 DB 적재 프로세스 최적화 경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에이전시에서 했던 경험이고, 당시 에이전시는 제가 SEO 데이터를 보통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플랫폼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구글 서치 콘솔은 웹에서는 최근 16개월의 데이터까지만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분석을 할 때에는 사실 16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에이전시에서는 데이터 내재화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월별로 엑셀 데이터를 추출해서 공용 폴더에서 이걸 취합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데이터 분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요청에 따라서 분류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결과물을 만드는 환경이었어요. 여기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냥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서 엑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쌓아둔 그 공간에 업데이트를 하면 돼. 이런 업무가 제가 맡은 업무였는데요. 이렇게 업무 처음에는 정말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능동적인 관점에서 제가 커리어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 이 업무를 조금 다시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 진단, 업무 목적, 수행 방법 점검, 개선 방향 도출로 이 업무를 쪼개서 봤을 때 이 단순한 데이터 업데이트는 사실 SEO 에이전시는 아까 명확하게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고 이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 에이전시 기업이 얼마나 성과를 잘 개선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데이터 업데이트 업무는 조직 성과 보고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시의성, 데이터 투명성을 갖추지 않으면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습니다. 즉 제가 하는 역할에서 조직이 앞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신뢰도 높은 성과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이 데이터 신뢰성과 시의성, 투명성 관점에서 현재의 방법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엑셀 기반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저희 다들 한 번씩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다가 실수로 딜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유실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장 파일 관리를 잘못해서 날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어려운 파일 환경에서 시간 낭비를 하신 경험이 한 번쯤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데이터가 조직의 전반적인 데이터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나 투명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조직 내에서는 저와 비슷한 연차의 주니어 분석가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주니어 분석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 수행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엑셀 기반 관리를 SQL 기반으로 구조를 전환을 했고 이 SQL을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테이블별로 데이터 수집이나 적재, 가공하는 모든 과정을 파이썬 코드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가 됐고 무엇보다 담당자가 이제 수기로 분류하던 과정을 이 가공 과정에서 분류 규칙을 생성함으로써 전사 구성원이 동일한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시각화하고 프로세스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 분석가뿐만 아니라 마케터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운영 효율성 증가와 정합성 확보, 데이터 의존도 감소 등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했던 이 프로세스를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분석가의 역할을 새로 정의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점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에이전시 분석가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석이 주된 업무입니다. 근데 단점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어떠한 성과로 개선이 됐는지를 완벽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도 내가 어떤 수치 성과를 마련했는지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역할을 단순히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데이터 체계를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발굴해낸 업무이기 때문에 애착도가 매우 높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업무 경험이 수치 분석이 아니라 저희가 조직 내부의 데이터 체계를 기획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스스로의 커리어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결국에 조직 내부 데이터 체계 운영은 대상이 조직 내부이기 때문에 수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이 용이하고 스스로 이제 데이터 관리자나 교육자 측면에서도 역할을 추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하우스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당시 인하우스에서는 전사통합 분석 플랫폼
환경을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많은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기업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왔고 드디어 모든 조직 구성원이 누구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조직에 있는 구성원 전원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게 구축만 완료가 되면 모든 분들이 데이터 추출 요청도 많아질 거고 활용하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반응을 주지 않아서 저희끼리 이제 업무 목적과 이 업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인프라 자체는 잘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민주화는 잘 구축된 환경이었지만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구성원들의 데이터 수준이 그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사결정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기초 이해력, 데이터를 이해하는 기초 이해력, 그리고 분석 도구에 대한 활용 역량,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이슈를 도출하는 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정의한 다음에 이 요건별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선 방향을 도출했는데요. 이제 기초 이해력과 도구 활용 역량은 아직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분석 조직에서 기초 이해들을 기반으로 엑셀 파워쿼리와 SQL 교육을 직접 기획을 하고 실습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서 그 100명 이상의 인원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 조직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퍼블리싱이라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구축된 인프라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할 수 있는지 매달 정기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발행물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발행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다 보니 저희가 원했던 결과에 차츰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에 셀프 서비스 활용도가 증가했고 특히 이제 인사이트 퍼블리싱 발행물을 통해서 데이터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면서 같이 이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등 점차 그 데이터 구성원들의 활용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석가의 역할이 아까 저희가 데이터 내재화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그 상중하별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상이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전략 내재형으로 점차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분석가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돕는 사람을 넘어서 조직의 데이터 문화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분석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의 의사결정, 하나의 문제에서 데이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분석가가 해야 되는 범위가 단순히 의사결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 이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앞으로 분석가에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어떤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를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서 누군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직무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속한 조직을 이해하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요구되는 분석가의 역할을 아는 것은 분석가 그 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속한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면 아마 기존에 있던 분석가 커리어에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확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그 혼란을 겪었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제 스스로의 데이터 분석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기획하는 분석가로 저는 제 커리어 방향을 잡아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방향을 위해서 현재 구성원들의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움을 주고 좀 더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기획하는 RPA에 관심이 있고 지금도 이제 아직도 사실 교육과 이제
인사이트 퍼블리싱 발행을 통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나아가야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셀프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제 역할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자동 분류 모델과 같이 마케터 분들이 늘 수동으로 작업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같이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만큼 모두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